네, 동상이몽 돌직구 시간입니다. 솔직 담백한 두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간 내내 함께하고 있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스피 시장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가짜 백소 논란으로 인해서 내추럴 엔도텍이 지수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 이틀이나 하한가로 지켜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이 닷새 만에 700선을 내줬어요.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겁니까 이제? 일단 뭐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모두들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사실 좀 충격이었죠. 뭐 수요일 장중폭 변동폭이 뭐 나온 코스닥은 현재 언제라도 뭐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마치 좀 조정의 명분을 기다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이거겠죠. 뭐 실적이 있는 뭐 바이오주로 압축이 될 것이다. 또 뭐 선별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어제 그제 예고편이 나온 만큼 향후 뭐 바이오 이런 화장품 이런 부분에 좀 의연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즉 작은 명분이라도 언제라도 뭐 이런 자극에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향후 불신과 또 불안감에 해당 섹터가 휩싸이는 건데 여기서 얼마간의 수익률을 뭐 더 보겠다고 여기 좀 맞선다는 거는 그래서 좀 뭐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어제 이대로 나와버렸죠. 개인과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즉 개인들은 이 상황에서 지금 또 물 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후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실적을 내고 뭐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건 뭐 불보듯 뻔한 것 같긴 한데 일부 좀 급등을 후에 좀 급락을 보이는 뭐 제약이나 바이오 뭐 또 화장품 이런 부분은 좀 손을 좀 떼야 되는 게 아닌가. 나머지도 일부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럼 먼저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에서는 아예 발을 빼자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만 줄여보자라는 말씀? 말씀드렸는데 네. 제약, 바이오, 화장품 그간 너무 많이 이제 묻지마식으로 올랐던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좀 발을 좀 빼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정경민 과장을 쳐다보면서 조금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증시의 최일선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틀간의 변동성에 아마 가장 많이 노출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4주째 뵙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그래서 조금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신뢰를 잃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신뢰, 한 종목의 이런 이슈가 시장에 대한 신뢰까지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내추럴 사장이 이제 뭐 미국 투자자들까지 불러갖고 IR 한다고 하는데 그 IR에서 우리 잘못 없고 뭐 사장이 거기 와서 울고불고하면서 우리는 정말 뭐 결백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까요?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어쨌든 신뢰 자체에 엄청난 손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설사 이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통해서 백소가 진짜였다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난 상체기를 완전히 없애는 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 큰 상체기에 난 거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 자국을 완전히 없애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떤 종목이 되었든 코스닥 시장 내에서 좀 비싼 종목이라면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을 빼고 또 비중을 줄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들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실제로 개인들만 이러다가 물 먹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잘 나가주다가 발뺌을 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사실 그간 뭐 버블이다 아니다 뭐 말은 많았는데요. 버블이라는 것은 이제 후행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또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죠. 연간 영업이익 뭐 100억도 안 되는 뭐 기업들이 시가총액 뭐 1조를 넘나들고 있었고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임상 시험을 가지고 뭐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고 이런 것들이 뭐 시장 분위기상 좀 허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신뢰의 뭐 훼손 또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미약품 같이 뭐 파이프라인의 뭐 바이아웃 같이 이런 라이센스 아웃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쉽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 더더욱인다나 그 내추럴 엔도텍의 그런 불신이 심어준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큰 그 분위기 훼손 또 시장 전체의 그 어떤 압박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뭐 바로 죽진 않겠죠.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뭐 700을 찍었는데 600, 뭐 500 이렇게 빠지는 않겠지만 일단 흔들흔들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좀 꼬시지 않을까. 물 타봐라 많이 빠졌지 않느냐. 고점 대비 20% 빠졌다, 30% 빠졌다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좀 적어도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여기에 뭐 휩쓸린다기보다는 좀 비중 조정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코스닥에 새로운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종목을 가시든가 아니면 코스피 쪽으로 좀 비중을 더 옮겨 보시든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여기서 막 물을 타고 이런 거는 저는 죽어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고 카피 하나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과로 당장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그동안 믿어왔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눈에 그럼 보이는 게 뭐냐? 실적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바이오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실체로 이 숫자로 나타나는 게 확연하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실체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조업 쪽이다라는 거죠. 그럼 제조업 쪽에서 지금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막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차라리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설비 투자해서 뭔가라도 만들어내니까 일단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시장에 성장할 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기지에다가 이미 많은 생산 시설을 투자해 놓은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어저께 시장에서도 그런 뉴스들을 찾아서 움직이면서 코스닥 시장 내 종목들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차라리 옮겨가든지 눈에 가시화되는 수익성이 확연하게 보이는 제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코스피는 유동성 파티를 말 그대로 벌이고 있습니다. IT 중심으로 특히나 반도체주들의 나름대로 실적 선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네, 일단 저는 어저께 코스닥 시장에서 또 종목들, IT 부품주들이나 IT 장비주들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의 평택 투자 얘기가 아마 가시화되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앞으로 좀 코스닥 시장에서 그나마 시장보다는 강할 가능성. 뭐 시장에 빠지는데 이들 종목이 안 빠진다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빠지더라도 조금 덜 빠지거나 올라갈 때 아니면 바이오 종목이 주도했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런 평택 투자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IT 부품주를 계속 갤럭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갤럭시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갤럭시 따위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이제 갤럭시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6천만 대, 7천만 대지만 IoT 기기 전반으로 보면 몇 억 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갤럭시 따위, 뭐 옵티머스 따위, 애플 따위가 아닙니다. 전체 통틀어서 IoT 기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핵심인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소품종 다량 생산도 의미가 있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는 몇 개 없는데요. 인터플렉스나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에 그래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요. 이게 좀 이렇게 서로 좀 의견이 엇갈려야 물고 뜯고 해야 이제 좀 재밌는데. 두 분 너무 사이가 좋으세요. 네. 그러네요. 어느 순간. 그 단서는 어제 시장에서 충분히 보여줬죠. 뭐 어제 코스닥 상승 상위를 보면은 뭐 원익 IPS, 리노공업, 서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들 뭐 공통점이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말씀도 해주셨지만 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1분기는 IT 하드웨어에는 뭐 전형적인 비수기인데 반도체 대장주가 좀 괜찮은 실적을 냈다. 그럼 이게 또 모바일 D램의 수요 증가 때문에 가격과 수급 다 좋았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것이 이제 IT 부품 전반적인 좀 훈풍으로 좀 이어진 게 아니라는 좀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의 특성상 뭐 안 되는 종목은 좀 안 되고 있었지만 코스닥의 많은 기업들이 전방위 산업의 어떤
훈풍에 따라서 같이 이제 뒤따라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나왔던 그런 코스닥의 종목들을 보면은 의외로 또 뭐 엔터나 미디어, 홈쇼핑, 카지노 같은 그런 좀 독자적인 모델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던 걸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현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닐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 관련해서 저평가가 부각되고 있는 매력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뭐 저평가인가 아닌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엑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가장 뭐 PER이 낮든가 PBR이 낮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부품은 우리 김정일 위원께서 앞서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좀 다른 부분으로 좀 착안을 해봤습니다. 현대차랑 자동차 부품주를 딱 놓고 봤을 때 거의 기름종이 수준인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뭐 현대차 밸류가 지금 6배다 7배다 이러고 나오는 있는 이유가 실적이 안 좋을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 어떤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또 IT 하드웨어 쪽은 통신과 반도체 부품, 휴대폰 쪽이 어제 좀 뭐 강한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요. 이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분위기에 좀 편승한 게 아닌가라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낙폭과대에 대한 해소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진테크나 이오테크닉스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섹터는 이제 독자적인 모델을 가진 그런 이제 섹터가 되겠는데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해 보이고 뭐 엔터 같은 경우에도 YG 엔터 같은 경우 씨앗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수익의 좀 다변화를 좀 걷어들일 시기가 점점 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 코스닥의 시장 분위기 변화를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하고 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분이 격주로 계속 관심 종목들 갖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정경민 팀장님의 관심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독이 지난 4월 3일에 매수를 했죠. 수익률이 무려 31%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고 유한양행도 20%를 넘었고 넵지노믹스도 9%대 강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합치면 현재 70%에 육박하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보유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추가 전략 세워야 될까요?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매수를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우신가요? 제가 오전이래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부분, 이 파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수익 실현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면 유한양행은 뭐 향후 보유를 해도 큰 상관이 없는 몇 안 되는 제약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좀 신규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인데 숫자가 나오고 계산이 서는 국내 뭐 최대 제약사의 한 종목인 한 곳인 만큼 뭐 향후에 이제 이런 흩어졌던 뭐 바이오나 제약 쪽 흩어졌던 관심이 이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좀 유효하다 좀 생각이 듣고요. 요즘에 펄프 가격 많이 올랐죠. 자회사의 유한 캠벌리 실적도 좋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 뭐 괜찮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한독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제약주면서도 바이오주인 이런 특징을 보였었는데 거래가 좀 많지 않았던 특징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향후 거래량을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간 평균 거래량 50% 미만으로 당 종목의 거래량이 떨어질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이상의 욕심은 좀 무리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였죠. 랩지노믹스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를 동사에 뭐 목표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 뭐 좀 순항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분위기에 좀 탈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리스크 관리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파티는 이쪽에서 벌이고 있네요. 자, 이에 맞설 또 김정은 위원님의 종목 기대가 됩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뭐 어깨가 무겁진 않고요. 어차피 성향상 저는 뭐 단기 종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그동안 뭐 말씀드렸던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걸 먼저 보시면 안 되고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인도의 모디노믹스의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라는 거죠. 구자라트주에서 모디
그 총리가 그 주지사였을 때부터 이미 그 주에 진출을 해서 산업에 뿌리를 내린 기업입니다. 몇 안 되는 한국 기업이죠. 그래서 인도 인프라 투자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부응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물 산업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만약에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경우에는 이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수주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의미에서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의 상승을 그런 의미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잘 살아올 수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도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기대 효과를 반영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좀 높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중공업을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뚜껑을 열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기대가 됩니다.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더 알찬 소식 들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